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해 복구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구 재원 놓고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당의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이제 그 충청 지역도 현장 다녀오셨는데 네. 어떻든가요? 예,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예. 뭐 말로 표현드리기가 참 그래요. 일단 뭐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예, 가서 보면 참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깝깝한 상황.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예. 아,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마라고 하니까요. 네네. 예. 지금 저 수해 복구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예. 투입이 돼야죠. 예.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 이야기했던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 이거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아, 그거는 예. 이제 앞으로 예.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서 제대로 써야 될 때 쓰자는 원칙론적인 얘기고, 당장 그것을 줄여서 그 돈을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돈이 그 돈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빨리 재정이 투입이 돼야 한다는 그 신속성이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올해 예산만 640조 정도가 되는데 20조 원 가까운 그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뭐 독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뒷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아껴서 제대로 쓰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걸로 지금 정부에서는 파악하는 거예요? 보조금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보조금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이번에 이 재난 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짚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사실은 법인세랄지 종부세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증세 감세 얘기는 그런데요. 세수가 많이 늘고 줄고는 경기 영향도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 쾌도난마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야당은 지금 추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당은 아, 그거는 아니다, 지금 당장 할 예비비가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본회의 의결할 때도 홍수 등 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서 뭐 국가하천 정비 이런 데 돈이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 예비비를 쓴다, 이런 부대 의견까지 의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정부가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 얘기하시는데 일단 지금 재정적으로는 일단 그 2조 8천억 예비비까지 감안을 하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빨리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이 상황. 여기서 이제 추경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투입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아까 무슨 보조금 같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뭐 20조가 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뭐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많이 걸리죠.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자꾸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야죠. 어떻게 그거를 지금 나가야 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보조금을 다시 뺏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니죠. 그 개념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당 입장은 추경을 뭐 그때 되면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를 자꾸 말씀 안 하시니까 그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2조 8천억이라는 목적 예비비가 지금 재정당국 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 가지고 쓰자. 그 TF는 정부는 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여당 입장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야만?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경 관련해서로 이게 TF의 목적이 한정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공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 추경을 들고 나온 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뭐 지금 이 수해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언급하는 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자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돈을 자꾸 재정을 풀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추경을 해서 자꾸 돈을 더 이제 그 부분 곡간을 왜 자꾸만 닫아거느냐는 입장을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아니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 예비비 그 부대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먼저 하자고. 그렇게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잖아요. 거기에 충실한 후에 보자. 재정이 지금 많다고. 저희한테 지금 국정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예비비로 충분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추경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믿어달라. 그리고 뭐 좀 더 봐서 여야 협의체는 계속 뭐 구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수해 이 피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여야 협의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추경에만 한정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사과는 하셨는데 이게 오늘 윤리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윤리위는 오늘 그 징계 절차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회의를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 사과가 글쎄요. 당원 단계 저희 윤리 규정에 그 수해 시에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유흥 골프를 하지 아니한다. 당직자나 당 소속 공직자는 뭐 재난시나 그런 규정이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징계 수위 관련해서 좀 참작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저는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원회 결과를 봐야죠. 그 결과는 봐야 된다. 거긴 독립적인 기구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위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징계 수위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것 같습니까? 그 테니스나 골프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 부분은 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뭐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발언도 월요일인데요. 다른 문제 때문에 국회를 오셨다가 이제 돌발적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그 본인이 생각해왔던 얘기를 가감없이 그냥 솔직하게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졌던 어떤 정서법, 국민 정서법, 골프 예를 들어서 골프에 관련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지금의 이 수해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제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 수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있었다. 헌법 가치 중에 자유만 쏙 빼서 추구를 하면 가짜 보수다.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서 비판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어서 뭐 저희도 좀 난감하죠. 같은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겨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당 안에서도 야당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또 저희 당 내부도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당을 하고 있다는 그 전제를 위배한다고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무분별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뭐 당원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발언들은 혹시 윤리위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걸 그렇게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자꾸 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걸 상기시키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전혀 그런 의도 없어요. 윤리가 만능으로 작용하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는 스스로가 지켜서 하는 거고 어쨌든 국민의 판단을 구해서 가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 내년 출마 여부에 관해서도 이게 워딩이 저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워딩이 나온 거는 출마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출마하면 어디로 할 거냐 신당할 거냐 남아있을 거냐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신당할 거냐 남아있을 거냐 등을 직접 거론한 거는 저는 좀 처음인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저는 역으로 나가신다는 말에 방점을 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국힘안에서 출마가 뭐 가능하다 또는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본인의 그 선택인데 저희 당 당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개편 있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당정이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뭐 올해 일하면 더 주고 반복적으로 자꾸 이 수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좀 제한을 가하자. 근데 그 처음에 나온 논의처럼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을 약간 좀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그 서울지방노동청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굉장히 안 맞는 그게 있어서 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정부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 타도가 통일부 장관 후보에 맞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결과적으로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면 역으로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입장을 역으로 검증받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에 대한 원칙,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에는 이제 평화통일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 정권 타도라고 해버리면 흡수통일로 가버리는 거니까. 타도가 어떻게 흡수통일로 공식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지 그 논리 구조를 저는 모르겠어요. 타도라는 것이 꼭 무력으로 전쟁을 해야 타도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물어봐야죠. 그거는. 타도라는 게 쳐서 넘어뜨리는 게 타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쳐서 넘어뜨리는 게. 그 친다는 게 물리적으로 꼭 쳐야 된다는 거지. 그건 김영호 장관한테 물어보셔야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군요. 그 이제까지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상당히 그 센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는 좀 불일치한 발언들이 많아서 뭐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한지 그런 인식이 그런 비판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적 해석에 관련한 얘기까지 하려면 뭐 전 정권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송고수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